안녕하세요. 소시오패스 완전 정복 고정본을 촬영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2일 날 찍었던 건데요. 그것이 화면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최초로 찍어서 화면을 고정을 하지 못하고 찍었기 때문에 어지럽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찍겠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이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정작 학문적인 그러한 형태만 있지, 어떤 것이 100명 중에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소시오패스가 도대체 누구냐, 괴물처럼 생겼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평관이라고도 하고, 7살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남편을 우리가 명리학에서 편관 7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시오패스와 거의 비슷하고요. 홍염살하고도 비슷하고 편인일주의 성향과도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소시오패스라는 게 철이 안 든 남자냐? 맞아요. 어린아이인데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우기는 거, 고집이 센 거,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천부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어요. 오감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촉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맛도 되게 예민해서 극도의 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후각도 굉장히 예민하고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밤에 막 이 간다던가 아니면 코를 곤다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정신이 산란하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싫어하죠. 가서 깨워서 코 골지 마시라고 꼭 얘기를 해야만 되는, 본인은 너무 괴롭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신체에 감각이 발달되었느냐. 어렸을 때 대부분 불우한 환경, 폭력이랄지 제대로 케어가 안 되어져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해야만 되는 그러한 본능만 남아있는, 그것이 굉장히 개발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시각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시각도 좋고요. 촉각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뭔가 짜는 거, 여드름 뭐 이런 것조차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질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싫어하죠.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되게 오만하고 거짓말을 무지 잘합니다. 늘상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말을 안 하고 약간의 뻥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비를 받아야 돼, 물어줘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됐더라도 본인이 받아야 되면 20만 원 썼다고, 10만 원밖에 안 썼는데도 20만 원 썼다고 거짓말치고 약간씩 뻥을 쳐요. 거짓말을 되게 잘한다는 점이고,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소심하고 질투가 굉장히 많고 남들도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고요. 경쟁 심리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돼 있어서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반드시 이겨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시오패스하고 같이 대결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로 죽을 위기에 있더라도 버텨내요. 버텨내서 기연히 이겨요. 그래서 딱 이제 상대방이 무릎을 딱 꿇었다 그러면은 피식 웃어요. 이겼네? 게임에 이겼네?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함축적인 의미를 모릅니다. 자신의 가족, 배우자, 자식을
주변에 먼저 알리지 않아요. 본인이 솔로인 척을 하고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우자가 소개를 해주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인사를 하지만 본인이 먼저 내가 자식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칭찬만 듣고 싶어 하고요. 비난을 했다. 그럼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잘해주지 않으면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야 우리는 이제 그만 만나자 끝내자 요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킵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또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지 결코 먼저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질투가 폭발해요. 그래서 막 그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본인이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긴장해야 되거든요. 본인은 진심이란 게 없어요. 진심이라는 게 없어. 세상살이가 참 실증 나고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무기력하거든요.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신나, 내가 너무 슬퍼, 요러한 거, 내가 너무 사랑해, 요러한 거 자체를 이용 대상으로만, 이용의 무기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것 자체가 감정 자체를 느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배우자조차도 친구를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막 따라가서 만약에 배우자가 이제 만난다고 그러면 초반에는 따라가가지고 기다리겠다고 이러한 형태로 놀고 그러면 친구랑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불편하죠. 차 속에서 기다린다 밑에서 기다린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그게 놀아집니까? 그걸 몇 번 해요. 그러면은 안 가게 돼 있죠. 그 불안해서 못 노니까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고립되게 돼 있죠. 유연하지가 못하고요. 유머가 안 통하죠. 사랑에는 굉장히 서투르죠. 감정 자체가 좀 모르니까 소심한 질투만 하고 성행위는 굉장히 잘하는데 본인의 욕구 충족 그것만 잘한다는 점. 상대가 너무 이렇게 좋아할 그거를 배려하지는 못한다는 점이죠. 배우지를 못해요. 자기 고집이 되게 세고 자만심이 있어서 만일에 무슨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줬어. 그러면은 배추를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깨끗한데 뭐 하려고 씻어. 한 번만 씻으면 되지. 뭐 자기 그 티끌이 있을 수도 있고 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벌레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막 이러니까 3번 정도는 깨끗하더라도 3번 정도는 그래도 씻어줘야만 돌이 나뭇잎이 안 씹히거든요. 그리고 소금도 털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정도는 씻어주는데 그거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자기 혼자 판단을 내려버려서 안 씻어. 알려주면은 한 번만 씻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죠. 자만심이 있어요. 타인은 타인, 연인, 배우자, 숙주가 되는 그 사람은 오로지 이용 대상일 뿐이고요. 이득이 없으면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절교하거나 이혼하죠. 여기서 관계 단절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인 거고 얘는 시작해갖고 완전히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의 상태를 다 알고 떠나가려고 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혼하는 거죠. 이거는 아직 이 사람이 완전한 나의 숙주가 되지 않았을 때 킵해두는 거고요. 예.
진정한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득이 있을 때만 사과를 하죠. 잘못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 능력인데 내가 능력을 활용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었는데 그게 왜 잘못이야? 이 사람이 너무 가엾잖아, 불쌍하잖아. 그거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이용해서 먹었어. 그러면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욕을 듣더라도 기생충 소리를 듣건 거머리 소리를 듣건 그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자기는 어쨌건 돈 한 푼 안 내고 살면 돼.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은 정확한 거죠. 주고받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두 다 가져가야 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사주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미끼일 뿐이고 더 많이 뽑아먹기 위한 미끼일 뿐이죠.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상대의 돈으로 산다는 점이에요. 정당화의 달인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잘못한 게 없어요. 정당화를 시키죠. 아무리 상대방이 도대체 사회적인 통념상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빠가 됐으면 아버지로서의 역할 양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양육비를 벌어야 되지 않느냐. 생활비를 벌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거는 왜 그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하냐. 요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현명한 처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양심 또는 인류의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사는 그 사람이 바보야,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아무리 호소를 해도 결코 저 사람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기분, 욕구 요거를 아무리 말해도 인식하지조차도 못해요. 공감 자체를 못해요. 너가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냐? 아니면 뭐 당신이 남편으로서 이럴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모른다는 점이고 대인관계가 미숙해요. 왜 미숙하다고 하냐면 마음 자체를 나눌 수가 없어요. 마음 자체, 자기 본인의 생각, 느낌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지만 왜 미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진짜로 마음을 나눈 그런 대인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를 속이고 포커페이스로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뭔가 사건이 터졌다거나 막 이랬을 때는 그냥 바로 안면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관계이기 때문에 얄팍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미숙하다고 하는 점이고요. 어찌됐건 착취 구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착취 구조를 취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되고 결코 그 숙주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점이고요. 어린애이고요. 실생활은 굉장히 무능합니다. 나를 돌봐줄 봉이 될 상대를 찾아가지고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돌봐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요. 당연히 네가 돈을 벌어와야지. 당연히 네가 집안일도 다 해야지. 당연히 네가 새끼 낳았으니까 새끼도 네가 봐야지. 요러한 마인드가 돼버립니다. 내가 너한테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을 낳게 해줬잖아.
요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 숙주가 되는 이 배우자, 짝꿍, 연인이 뭔가를 했다. 그거는 전부 다 당연한 일이야.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야만 되는 거야. 당연해. 그리고 그런 관계가 이제 딱 결성이 돼버리면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화대를 해요. 막대해요.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 바보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지능적으로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 자체가 자기 자신의 마음 자체를 읽어주는 것을 못해요. 자기가 느끼는 그 마음을 굉장히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해야 되는, 자기 심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뛰어난 연기력으로 연습을 해요. 누군가가 죽었어? 그럼 내가 울어야 맞잖아요. 슬프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울어? 왜 울어? 슬픈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우니까 나도 따라서 울어요. 그 사람들이 우는 형태를 흉내내서. 근데 왜 우는 거야 사실? 모르는 거죠. 주변 사람의 신뢰, 신망이 두터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숙주 외에 모든 사람에게는 점잖거든요.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결코 옆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왜냐면 그 제일 착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감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내 숙주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 흉내를 내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 쪽으로 돌아서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자기가 한 일이 들켰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게끔 그 당한 사람만 억울해서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점이에요. 숙주 외에 모든 사람에게 점잖죠. 들켰을 때는 정말 들켰어. 그러면 변명하고 정당화 그리고 거짓말만 해요. 그러다가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어. 그래서 정말 어쩔 수가 없을 때만 수긍을 딱 해요. 그렇지만 개선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잘못된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긍을 하지만 개선 자체가 안 된다는 점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들켰다고 하더라도 동정심을 유발시켜요. 자기가 뭐 어째서 그랬다느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어도 이 사람이 뭐 행실이 막 바르지 못해서 무슨 뭐 어디 뭐 술집이나 뭐 이런 데 다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때렸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 정당화 이런 거를 시키고 결국에는 동정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지 결코 그냥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생활하는 소시오패스는 이러한 심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위에서 언급한 심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사회생활하는 소시오패스의 경우에는 경쟁자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숙주 제일
제일 인기 많고 괜찮은 사람들이 다 신망 있어 하는 그 사람을 흉내를 내서 결국에는 그 사람 자리를 뺏는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승진에 굉장히 유리하죠. 진심 어린 관계를 못 맺는다는 점에서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실증 나고 귀찮아요. 사는 거 자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사회생활을 하는 소시오패스의 경우에는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자기 걸로 뺏어요. 자기 걸로 뺏어갖고 자기 그 본인의 점수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승진 자체가 유리하고 남들이 고생한 거 그런 거 알아주지 않죠.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승진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끔 다 쳐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소시오패스 사장님까지 오너까지 올라갔어. 사장님까지 올라갔어.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을 존중하지를 않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강압에 의한 어떠한 그런 그 규칙, 룰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생산성만을 바라기 때문에 뭐 복지, 웰빙 이런 걸 추구하지를 않고 완전히 사람을 기계처럼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 뭐 이러한 거 폭력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사장님이 되어 이제 점점점 올라가서 위로 올라갔을 때 뭐 밑에 사람들이 맨날 야근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봉 점점점 깎죠. 너희들은 노력한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그 돈을 깎고 24시간 중에 16시간 이상씩 막 일을 해야 되고 휴일도 잘 안 주고 막 이러한 문제들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막 발생한다는 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소시오패스냐 기생의 기둥서방 대표적인 예로 정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때는 사회에서 너무너무 몰려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그거를 택하잖아요. 보통 그런단 말이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몰려서 몸을 팔러 갔어.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든 그 여자의 그 사정을 안타까워서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여자한테 잘해주면서 그 여자가 자기한테 딱 넘어오게끔 의지하게끔 심리적으로 그렇게 딱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팔아갖고 벌어온 돈이라도 그놈 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 쓰는 거죠. 자기가 다 쓰면서 막 도박도 하고 딴 여자도 만나고 막 그 어렵게 벌어온 돈을 몸을 팔아서라도 너는 갖고 와야 돼. 이러한 심리가 되어버리는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인 겁니다. 자식을 놓고 이혼을 맨 처음에는 괜찮아서 이제 뜯어먹을 수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망했어. 그래갖고 이제 망했어. 그럼 자식도 놓고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다. 자식을 놓고 갔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아이를 만나고 이러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거는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을 놓고 이혼을 하는, 자식에 대한 애정은 단 하나도 없고 자식을 이용해가지고 양육비를 뜯어낼 수 있다던가, 혹은 이 자식의 상황을 내가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난 자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난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 이제 가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으로만 이용을 하는 거지, 사실 자식을 내가 봐야 될 이유조차도 몰라갖고 내가 그 아이 보러 멀리서 한번 보러 갔었다,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애가 달아서 그 아이가 밥을 먹는지, 그 아이가 잘 자라는지, 매일매일 밥을 못 먹여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엄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회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고, 그 심리적인 그 감정 자체를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딱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는 자식의 약점조차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돈을 잘 벌어.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알려졌어. 그런데 하도 끝이 없으니까, 뜯어먹는데 이골이 났으니까 이 자식이 결국에는 이제 등 돌려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식이 돈을 주게끔 너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뭐 네가 예전엔 너가 가소비 해갖고 막 그렇게 산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 막 그러면서 막 떠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자신의 자식일지라도 약점을 갖고 막 폭로하느니 어쩌느니 막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그렇다는 점이고요. 약자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그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 있죠. 어린 아이한테 국어를 시키고 그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경우, 또는 여자들한테 정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되는 그 여자들한테서 포주로 몸을 팔게끔 해놓고 그 여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러는, 그것이 바로 소시오패스 성향이에요.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람이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조차도 못하는 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식이 만약에 공장 가서 돈을 벌으면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그 돈으로 놀러 다니는 겁니다. 자기는 막상 어떠한 일도 잘 안 하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를 너무 막 사람들이 막 티가 날 거라고, 막 괴물처럼 티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